여러분은 어머니가 끓여주신 라면 맛을 기억하시나요? 왜 유독 그 시절 라면은 그렇게 싱거우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아려올까요? 오늘 들려드릴 영희의 두 번째 이야기는 60년 전 그 좁은 부엌 가마솥 앞에서 흘렸던 우리 어머니들의 눈물에 관한 기록입니다. 영희가 어른이 되어서야 깨달은 엄마가 가마솥에 불을 들이부었던 진짜 이유, 그 먹먹한 진실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창밖으로 어둠이 내리고 동네 어귀에 하나둘 등불이 켜지면 코끝을 간지럽히는 냄새가 있었습니다. 어느 집은 된장찌개 냄새, 어느 집은 꽁치 조리는 냄새. 담장이 낮아 옆집 수저 부딪히는 소리까지 정겹게 들리던 1960년대 후반의 그 시절을 기억하시나요? 그때는 참 모두가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난이 지금처럼 외롭거나 부끄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문만 열면 밥 먹었니? 라고 물어봐주는 이웃이 있었고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나눠 먹는 마음이 있었으니까요. 오늘은 그 시절 단 2봉지의 라면으로 7 식구의 배를 든든하게 채워주던 우리 어머니들의 마법 같은 지혜를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당시 대한민국의 시대상을 잠깐 들여다볼까요? 1967년부터 정부는 부족한 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혼분식 장려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였습니다.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을 무미일, 즉 쌀 없는 날로 정해 식당에서도 쌀밥을 팔지 못하게 했죠. 신문기사에는 분식은 영양가가 높고 소화가 잘 된다는 홍보가 가득했습니다. 덕분에 라면은 서민들의 식탁에 빠르게 파고들었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요, 쌀을 아끼기 위해 먹기 시작한 라면조차 서민들에게는 매일 먹기엔 벅찬 고급 음식이었습니다. 한 봉지에 10원이던 가격이 점차 올라가고요. 자식들은 많았던 그 시절, 어머니들에게 라면 한 봉지는 일종의 전략 자산과도 같았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한 봉지를 우리 자식들 입에 공평하게 넣어줄 수 있을까? 그것이 어머니들의 가장 큰 숙제였죠. 어느 눈발이 날리기 시작하던 겨울 저녁이었습니다. 공장에서 잔업을 마치고 돌아오신 아버지의 코끝이 발그레했죠. 문 열리는 소리에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나갔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낡은 외투 한 주머니에서 신문지에 조심스럽게 쌓인 무언가를 꺼내놓으셨습니다. 여보, 애들 주게 이것 좀 끓여보구려. 신문지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주황색 라면 2봉지였습니다. 영희와 새 오빠, 그리고 갓 걸음마를 뗀 막내까지 5 아이의 눈이 한꺼번에 커졌죠. 와, 라면이다. 오늘 라면 먹는 거야? 아이들의 환호성에 좁은 방 안이 순식간에 떠들썩해졌습니다. 7 식구가 라면 한 봉지로 끼니를 때운다는 건 산수로는 계산이 안 되는 일이었지만요. 엄마는 말없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영희는 엄마의 뒤를 졸졸 따라갔습니다. 차가운 부엌, 석유골로 위에 놓인 커다란 양은솥이 영희의 눈에는 유난히 커 보였죠. 엄마는 석유골로 옆 레버를 돌렸습니다. 삐직 하는 소리와 함께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고요. 이내 쉬익 하는 소리와 함께 푸른 불꽃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그 푸른 불꽃이
양은 손밑을 핥기 시작했죠. 엄마는 평소보다 큰 바가지로 물을 2번, 3번 가득 부었습니다. 엄마, 왜 물을 그렇게 많이 부어? 물이 많아야 국물도 많고 면도 부드러워지지. 엄마의 대답은 언제나 그랬듯 다정했습니다. 물이 끓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영희에게는 1년보다 더 길게 느껴졌죠. 밖에서는 오빠들이 언제 다 끓여? 하고 재촉하는 소리가 들렸고요. 막내는 부엌 문턱에서 까치발을 들고 솥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당시 어머니들의 라면 조리법은 봉지 뒷면의 설명서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실제 당시 주부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라면 양 늘리기 비법은 하나의 예술에 가까웠죠. 엄마는 텃밭에서 캐온 흙 묻은 감자 2알을 큼직하게 썰어 넣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물 속에 감자가 동동 떠다녔죠. 감자는 배도 부르게 하고 국물 맛도 달콤하게 해준단다. 엄마의 손놀림은 빨랐습니다. 감자가 포슬포슬하게 익을 때쯤 비로소 라면 2봉지를 뜯어 넣었죠. 딱딱했던 면발이 뜨거운 물을 만나 서서히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스프는 단 2개뿐이었지만요. 엄마는 여기에 집간장 1스푼과 고춧가루 반 큰술을 더해 마법처럼 간을 맞췄습니다. 엄마, 면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 영희의 외침대로 물을 많이 부어 끓인 라면은 시간이 갈수록 퉁퉁 불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불어난 면발이 아이들에게는 풍요의 상징이었죠. 엄마는 여기에 시든 배추 겉잎과 대파를 듬뿍 넣어 양을 더 불렸습니다. 배추도 넣어? 우와, 오늘 진짜 잘 먹겠다. 영희의 감탄사에 엄마는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먹다 남은 식은 보리밥 2덩이까지 솥안으로 들어갔죠. 밥까지 넣으면 더 든든하단다. 냄비 뚜껑을 열 때마다 뿜어져 나오는 하얀 김 속에서 영희는 천국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요. 자식들을 굶기지 않겠다는 엄마의 강한 의지가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였습니다. 밖에서는 찬바람이 문틈으로 쌩쌩 들어왔지만요. 부엌가는 솥에서 피어오르는 뜨거운 김으로 훈훈했습니다. 창문에는 하얀 김이 맺혀 물방울이 또르르 흘러내렸죠. 오빠들, 곧 다 됐어. 영희가 소리치자 오빠들이 밥그릇을 들고 부엌 앞으로 몰려왔습니다. 나 면 많이. 나도. 야, 공평하게 나눠 먹어야지. 오빠들의 티격태격 소리에 엄마가 말했습니다. 자, 얌전히 기다려. 엄마가 똑같이 나눠줄게. 드디어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엄마는 면발을 건져 아이들의 그릇에 공평하게 나누어 담았죠. 첫째는 형이니까 조금 더, 막내는 어리니까 감자를 크게. 하나하나 헤아리며 담는 엄마의 손길에는 말로 다 못할 정성이 배어 있었습니다. 힘든 일을 마치고 돌아온 아버지의 그릇에 면발을 넉넉히 얹어드리고 나면 정작 엄마의 그릇에는 불어터진 감자 몇 조각과 붉은 국물뿐이었습니다. 영희가 엄마는 왜 안 드세요? 라고 물으면 엄마는 늘
엄마는 이 감자가 세상에서 제일 고소하단다. 국물도 시원하고 라며 환하게 웃어 보이셨습니다. 그 웃음 뒤에 가려진 허기를 영희는 어른이 되어서야 비로소 짐작해보게 됩니다. 오빠들은 후루룩 소리를 내며 면을 비웠고 막내는 포슬포슬한 감자를 집어먹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행복한 얼굴을 바라보며 엄마는 국물을 조용히 들이키셨죠. 아버지가 슬그머니 자기 그릇의 면을 엄마에게 건네면 엄마는 한사코 손사래를 치며 다시 돌려주곤 했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아끼던 부모님의 실루엣이 여전히 눈에 선하게 남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먹었던 그 멀건 라면 국물은 지금의 진한 맛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싱거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싱거운 국물 안에는 세상에서 가장 진한 마음이 녹아 있었습니다. 물을 한 바가지 더 부어 면을 불려서라도 식구들의 배를 채워주려 했던 그 마음. 그것은 부족함을 풍요로 바꾸는 가장 따뜻한 마법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가마솥 옆을 지키던 그 뒷모습은 시간이 흘러도 우리 마음속 가장 포근한 풍경으로 남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온기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영희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가마솥의 싱거운 국물보다 더 진했던 엄마의 마음이 여러분께도 따뜻한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추억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영희를 응원해주시는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